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지금 방한 중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재차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하지만 북한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핵과 관련해서 자신의 성과를 반드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서도 만약에 선거에서 밀리는 상황이 온다면은 이 깜짝 회담을 성사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네. 이 비건 부장관도 북한과의 만남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과연 미국이 북한을 어떤 협상 카드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볼 텐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 부적절한 인물들이 포함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쇄신 차원에서 지난 6일 단행된 개각으로 새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 오른 인물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일단 이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으로 예산장관에서 자리를 옮긴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이 이 현재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을 관할하는 내무장관 자리에 지금 오른 거거든요. 예. 이 다르마냉 장관은 공화당의 전신인 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의 법률 담당 당직자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에 이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청한 한 여성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보장해 주겠다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검찰이 지난 2018년 8월에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몇 개월 뒤에 불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올해 초에 재수사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에리크 듀퐁 모레티 신임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미투 운동을 폄하하는 발언들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 2018년 프랑스 정부가 거리에서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부는 등의 성희롱인 캣콜링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일부 여성들은 캣콜링을 그리워한다고 발언해서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지난해에는 성폭력 혐의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헐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과 관련해서 권력에 끌리는 여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을 네. 굳이 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이처럼 젠더 감수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두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연방지원금을 또 중단하겠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 독일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학교가 문제없이 열려 있다면서 자, 가을 학기에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약 2주 만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이 바이러스가 어린이에게 중대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이 다음 주에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말 많은 주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학교를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이 정부 내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일단 쌍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는 뭐 반이민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또 네.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대학 문을 열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이 MIT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자, 한편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헌법에 따라서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지사와 선생님들은 대통령 권한 밖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창당일에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취소했다던데 무슨 이유 때문에 취소를 한 건가요? 네, 원래는 지난 3월 8일로 예정돼 있었던 자민당의 전당대회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는 아예 취소가 된 건데요. 지난 7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취소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경우는 그 오는 9월에 예정된 전당대회를 계속 개최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자민당 내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 지금 아베 총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스캔들이 크게 터진 게 있는데요. 네. 지난해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히로시마 지역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상 부부의 구속에 대해서 이 자민당의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전당대회를 취소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와이 부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입니다. 네. 근데 부인인 안리 씨의 참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히로시마 지역구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94명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9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8일에 검찰에 구속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민당 본부가 지난해 안리 후보 측에 지원한 자금이 1억 5천만 원이나 되고 결국은 이 돈의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연히 아베 총리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와이 전 법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외교 특보를 역임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자민당 소속의 중의원과 참의원이던 이 가와이 부부는 구속 하루 전에 자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 자민당 소식이었고요. 자, 이제 끝으로 OECD가 올해 실업률이 12.6%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약 8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7일 열린 고용노동 분야 장관 회의에서 올해 37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만약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9.4%,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일어난다면 12.6%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OECD 회원국 전체 일자리 6억 6,600만 개 가운데 약 8천만 개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이 숫자가 이 독일 또는 터키, 이란의 인구와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평균 실업률인 최고 8.66%보다도 훨씬 심각한 일자리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오는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OECD는 특히 계산원이나 식품 생산 가공원, 또 경비원, 농업 종사자, 트럭 운전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이런 노동자가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상의 안전과 보건 조치를 구축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을 하고 회원국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4.8%, 그리고 내년에는 4.4%에 머물고 2차 대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올해 4분기 5.1%, 내년 4.7%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